것이 세배를 한 뒤에 세뱃돈을 받을 때 저는 1,000원을 받고 저보다 더 어린 사촌 남동생이 10,000원짜리 3장을 받는 거였습니다. 사촌 남동생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TV를 보는 것 정도였는데 말이죠. 게다가 할머니는 그놈의 손자가 뭐가 그렇게 예쁜 것인지 맨날 때만 쓰고 예쁜 짓도 안 하는 애를 보면서 항상 한박 웃음을 지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런 차별이 계속 이어지니 저는 할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봤자 저는 예쁨도 못 받는데 할머니네 집에 가서 뭘 하나 싶었죠. 한때는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할머니에게 최대한 예쁜 짓을 하면서 애교도 떨어봤지만 오히려 여자애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태나 부리는 걸 보니까 얘는 글러먹었다는 식의 말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할머니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서럽기도 했고, 그래서 당연히 할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할머니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너는 너대로 크면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예 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았던 확실한 계기가 있었는데 사촌 남동생이 저를 보면서 자꾸 약을 올리는 거였죠.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에 갓 올라갔을 때쯤이었는데 사촌 남동생이 어디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저에게 레슬링 기술을 걸려고 하는 거였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할머니가 불호령을 내리실 것 같아서 저는 하지 말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잠깐 누워있는 틈을 타서 그 애가 저를 마구 때리는 거였죠. 아주 어린 애인 줄만 알았는데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때리니 당연히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엉 울었고 제 울음소리에 엄마가 바로 달려왔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울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도 오셨고 저는 할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코 제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내 놈이 잘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그런 걸 누나가 되어서 이해를 해줘야지. 이런 거로 타박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때 멍이 들 만큼 너무나 아팠었는데 제가 얼마나 다쳤든 그런 것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 할머니에게 저는 너무나 큰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할머니에게 따졌는데 할머니는 잔말 말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며 엄마에게 불호령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날을 계기로 해서 저와 엄마는 할머니를 그 이후로 뵈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언젠가는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자가 아닌 이상 할머니는 결코 저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이런 경험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그 사건에서 작은 엄마와도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자기보다 누나한테 버릇없이 때리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동서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애가 이러냐는 식으로 엄마가 화를 내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작은 엄마의 말이 참 가관이었죠. 어머님 말 맞다나 애들이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애를 기죽이려고 하세요? 형님은 제가 아들 낳은 뒤로부터 은근히 고깝게 보시는 것 같은데 괜히 제가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날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작은 엄마와 싸우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또 할머니가 나오셨죠. 할머니께서는 엄마를 나무라셨습니다. 내가 마음 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걸 못 참고 네 동서한테 이러냐? 남자애가 자라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철이 들게 돼 있는데 참. 할머니께서도 계속해서 사촌 남동생의 편만 들어주시니 엄마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다녀온 이후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연아,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어. 아직까지도 남자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단다. 네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네가 앞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그동안 널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더 이상 너를 우습게 못 보는 거야. 엄마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어마리만큼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간고사에서 40명 중 35등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원래 저를 때리지 않았던 엄마가 울면서 저에게 회초리를 들었죠. 회초리를 맞으면서 종아리가 무척 아프기도 했지만 울면서 저에게 매를 드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종아리의 아픔보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 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내가 나조차고 너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니? 너 공부도 못 해봐. 너 할머니한테 배웠던 그 차별 대우도 모르냐? 너는 결국에는 아무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네 할머니한테 받았던 무시를 그대로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거야. 저는 엄마의 불효령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고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교에서 1등을 했을 때 엄마는 참 크게 기뻐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사주시고 또 제가 갖고 싶어 했던 노트북까지 사줬습니다. 엄마는 제가 앞으로 열심히만 공부를 한다면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결코 힘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저를 열심히 공부를 시켜주시니 저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저는 제법 공부를 잘하는 편에 들었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제 이름을 들으면 공부를 잘하는 애라고 먼저 떠올릴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엄마는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추석 때 할머니네 댁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도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저도 같이 할머니 댁으로 갔죠.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는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대뜸 쌀가루와 콩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내미셨습니다. 왔으면 빨리 음식 만드는 거나 도울 것이지 뭘 힐끔힐끔 보고 있노? 할머니는 저에게 얼른 송편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때 사촌 남동생은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애를 보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고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 애는 살이 뒤룩뒤룩 쪄 있었고 추리닝 차림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TV를 보고는 출출한지 대뜸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라. 여기 갈비찜도 해놨어. 갈비찜 질린단 말이야. 나 라면 끓여줘. 라면 먹을 거야. 뭐하고 앉았니? 우리 윤석이 라면 먹고 싶다고 하지 않냐? 퍼뜩 끓여라. 할머니는 저에게 얼른 윤석이의 라면을 끓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벼랑간 그 애가 먹을 라면을 끓이게 됐죠. 그런데 몇 입 먹고는 맛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야? 물을 얼마나 넣었으면 싱겁고 맛이 없잖아. 라면은 물 맞추는 게 생명인데 안 먹어. 너는 좀 제대로 끓일 것이지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끓이냐? 빨리 다시 끓여와. 저는 결국 그 애가 먹을 라면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괜히 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할머니는 제가 공부로 1등을 하든 몇 등을 하든 그저 저를 쓸모없는 손녀로 볼 뿐인데 왜 굳이 여기에 온 것인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만큼 얄미운 사람이 바로 윤석이의 엄마인 작은엄마였어요. 너는 한번 좀 끓여주려면 잘 끓여주지. 너는 예전부터 괜히 윤석이한테 트집도 잡고 그러더라. 누나가 돼서 그러면 되니? 동생을 너그럽게 생각해 줄 줄을 알아야지. 작은엄마는 예전에 윤석이가 나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작은엄마는 이 집에 결혼하러 왔을 때부터 엄마에게 괜히 쓸데없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집안에 비해서 작은엄마네 집은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괜히 엄마를 약올리곤 했다고 했습니다. 착한 엄마는 무슨 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작은엄마는 유복한 집에서 자란 귀한 딸이었던 엄마를 매우 시기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또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작은엄마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었거든요. 엄마는 그래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작은엄마는 작은 회사의 격리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한 이후로는 전업주부가 됐답니다. 작은엄마는 간간히 엄마를 질투하곤 했는데 마침 아들을 낳은 이후로는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정도였다네요. 그래서 엄마는 작은엄마의 산후조리까지 해줬었다고 해요. 이게 다 할머니의 남마선호 사상 때문이었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안쓰럽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차마 자신의 어머니에게 반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하지는 않았고요. 이런 과거까지 알게 되니 저는 더더욱 할머니를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사촌 동생을 챙겨줘야 하고 힘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그런 손녀였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보러 갈 때면 마음이 늘 불편했습니다. 결국 윤석이의 라면을 끓여주고 송편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할머니에게 제 자랑을 했죠. 이번에 우리 소연이가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소연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우리 딸이 너무 똑똑하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요.
그러자 작은 엄마가 뭔가 심사가 뒤틀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애써 비웃듯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죠. 아유, 여자애는 그저 외모 관리나 하면서 어렸을 때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뭐하러 힘들게 공부를 해요. 얘 봐. 공부하느라 맨날 먹고 앉아만 있어서 그런지 살이 엄청 쪘네.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동서는 참,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잘 사는 골드미스들도 많은데 뭘 여자라고 요즘 무조건 시집가서 살라는 법 있나? 형님이 또 이렇게 모르는 소리 하시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한들 여자 팔자는 뒤용박 팔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서 팔자 센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나이 다 차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사는 것만큼 여자가 불행하게 사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괜히 공부시킨다 뭐다 해가지고 헛바람 들게 하지 말고 형님이 단단히 교육 좀 시켜요. 그리고 너는 밥 좀 굶어라. 이렇게 살이 쪄서 어떤 남자가 널 데려가겠니? 작은 엄마는 꼭 이렇게 사람 들으면 싫을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작은 엄마는 방으로 윤석이를 데려가서 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라고 가득 윽박을 지르는 거였어요. 너 저번 시험처럼 평균 50점도 못 넘기고 그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릴 거니까. 또 왜 그래? 엄마 라면 먹고 있는데 좀 명절날이라도 냅둬라. 너 지금 라면 먹으면서 TV 볼 때야?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놀고 있어? 아무리 쇠가 빠지게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면 뭐하냐? 이렇게 꼭 사람 속을 긁어놓는데. 작은 엄마와 윤석이는 그렇게 한바탕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윤석이가 공부를 정말 심할 정도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엄마는 아들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또 아들은 거기에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정말 많이 속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대 다니는 선생님까지 어렵게 모셔가지고 과외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아서 작은 엄마가 그야말로 애가 타고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엄마를 의식하고 신경 쓰는 것 같았죠. 이렇다 보니 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날 이후 또 거의 할머니 댁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저희가 이렇게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고 굳이 데려가려고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저 제가 손녀라는 이유로 할머니는 저를 고깝게 여기고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을 보면 괜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구박만 받는데 이 애들은 할머니와 정말 애틋하구나 하고 말이죠.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꽤나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애써 잊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제가 엄마를 닮아서 똘똘해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하면서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나중에 윤석이가 제가 들어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삼수까지 했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더 낮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저에게 전해